491번. 자,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세 실근의 합을 구하시고, 자, 지금 요 4차 방정식 보면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지. 자,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자, 만약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양수이면, 자, 사실은 x제곱의 값이 양수인 거지. x제곱의 값이 양수인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치? 자, 만약에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음수이면, 자, 사실은 x제곱이 음수인 거니까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0이라는 실근을 가지면 사실은 x제곱이 0인 거니까 주어진 4차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겠지. 이해되니?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양근 1개랑 0을 근으로 가지면 되지. 그럼 양근을 가진다 해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을 갖는다 해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이 0이라는 근이랑 같겠지. 그래서 총 실근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자,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t 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n-6이 0 되지. 자, 그러면 n-3에 n 플러스 2의 곱이 0이니까, 자, m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만약에 m의 값이 3이 되면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는 0 되지. 그래서 0이랑 4를 실근으로 갖게 되지. 따라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m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t제곱 더하기 t는 0이 되고, 그래서 0이랑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게 되지. 그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실근을 몇 개 갖게 된다? 1개 갖게 된다. 이해되니? 따라서, 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m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상수 m의 값은 3이다. 아니, 되니? 어디서 막혔지? 여기? 만약에 m의 값이 3이잖아. 자, m 자리에 3 대입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가 0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0이랑 4 나오지. 자, 0을 근으로 가지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고, 4를 근으로 가지면 풀마 2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지. 총 실근이 몇 개 된다? 3개 된다. 자, 근데 만약에 m의 값이 마이너스이면,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t제곱 더하기 t는 0이 되지. 0이랑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게 되지. 자,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고, 0을 근으로 가지면 0이라는 중근을 한 개 갖게 되지.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맞지?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상수 m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m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어쨌든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 되고,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로 t 곱하기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지. t 다음에 다시 x제곱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세 실근이 0이랑 2랑 빼기 2 나오지. 세 실근의 제곱의 합은 0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한 8 나오겠네. 이해되지? 저번에 내가 필기 노트에서 이거 정리 한번 해줬었던 것 같은데,
오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거 꼭 정리해놔야 된다. 개념처럼. 진이 이해되니?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오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환이 되고, 만약에 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양수라면 t가 의미하는 것은 x제곱이고, 그럼 사실은 x제곱이 양수인 거니까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음수이면 사실은 x제곱이 음수인 거고, 그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0을 실근으로 가지면 사실은 x제곱이 0인 거고, 그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지. 여기에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잖아. 그럼 어떻게 조합해주면 된다? 2개 더하기 1개로 조합해주면 되지. 그러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0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되고, t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겠지. 거기서 m의 값이 3이랑 빼기 2가 나온다. 자, m이 3일 때나 m이 마이너스 2일 때로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음근 1개랑 0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돼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알았지? 영어이 되지? 이거 시험은 될 거다. 땡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이었나? 자, 유형 11번에 501번 볼까? 501번. 유형당 한 개씩은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유형당 한 개씩. 내가 학교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줄 거거든. 점점 좀 난이도 올라가게. 응? 난이도가? 그냥 하이킥. 그냥 하이킥 공부했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지. 네, 1등 하면 상품 플러스 그 도장 한 번. 상품에 도장 한 개. 자, 50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실수 k 값을 적용하라. 자, 이 2차 방정식이 자, 허근 알파를 갖는데 지금 그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지. 자, 모든 실수는 어떤 실수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실수의 값을 k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k 세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k에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알파는 k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k 제곱이 0 나오지. 맞지?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k 제곱이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제곱은 0의 한 허근이 알파가 되는 것이. 그지? 자,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를 보면 개수가 다 실수지. 그지? 자, 실개수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라는 허근을 가지면 반드시 그 허근의 켤레복수수도 근으로 가져야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라는 한 허근을 갖는데 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실수니까 알파의 켤레복수수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겠지. 자, 그럼 저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비교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근도 일치하고 2차항의 개수도 같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 두 개의 2차식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이지. 맞지?
서로 같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니까.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x계수랑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x계수의 제곱이 상수항이지. 서로 같은 식이니까 x계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되고, 그럼 2k의 제곱이 k 플러스 1이지. 선생님? 따라서 자 4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요. 자 문제에서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지.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비교했을 때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일치하고 2차 항의 계수도 같이 이 두 개의 2차식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이지. 이 등식의 정체가 뭐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게 물론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는 서로 다른 k 값을 의미해. 내가 문자를 같은 걸로 해버렸네. 사실 k 다시라고 해야 되겠다. 다른 k를 의미한다. 서로 일치하는 식에 대해서 x계수랑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x계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 따라서 이 녀석의 x계수의 제곱도 상수항과 같아야겠지. 그래서 2k의 전체 제곱이 k 플러스 1. 아니면 개수 비교해도 된다. k-가 2k랑 같고 k-의 제곱이 k 플러스 1과 같다. 그래, 너무 돌아가지 그지? 그렇게 하면 졸리면 서서 들으시게. 2명.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그리고 맨 첫줄 이거? 대시 어떻게 자, 요거 이항시켜주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 다시의 세제곱이 0 나오지. 이해되니? K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K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알파라는 허근을 받는데 그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했지. 지금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상황이지. 근데 모든 실수는 어떤 실수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실수의 값을 k-의 세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해되니? 그 이유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인 걸 알 수 있지. 얘는 실계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근은 알파의 켤레복수수다. 그럼 두 2차 방정식을 비교했을 때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근도 같고 2차 항의 개수도 같으니까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요 2차식과 요 2차식이 서로 같은 식이지. 항등식이네, 그치? 등호를 연결시켜주면. 자, 근데 x계수랑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x계수를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도 x계수를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야겠지. 서로 일치하는 식이니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라 그 다음에 504번을 먼저 볼게. 그리고 나서 503번 볼게. 자, 504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값을 구하시고. 자, 일단 다음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x 곱하기 y를 곱해볼게. 그러면 xy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빼기 6은 0 나오지. 양변에 x, y를 곱하는 이유 알겠지? 다항 방정식으로 변환시키고자 양변에 x, y를 곱한 거야. 지금 분수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x, y는 분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수 없지. 근데 사실 여기에 문제 풀 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x, y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한다. 이 문제 풀 때는. 자, 지금 변수 개수 2개, 방정식 개수 1개, 전형적인 부정 방정식이지. 양수 조건,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정식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상 구해주면 되겠지. 자, 먼저 이 2개의 항을 x로 묶어주면 자, x 곱하기 y-2로 인수분해가 되지. 자,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y-2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래서 2를 빼주고 빼줄 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y-2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4가 0이니까 y-2 곱하기 x 플러스 1이 4 나오지. 자, 그러면 두 정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고 그 경우에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지. 자, 근데 지금 x, y가 양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 세 가지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치? 양의 정수가 되는 x, y 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 y-2가 1이고 x 플러스 2가 4면 x 값은 3 나오고 y 값도 3 나오지. 자, 그리고 y-2가 2고 x 플러스 1이 2인 경우는 x 값이 1 나오고 y 값은 4 나오네. 자, 그리고 y-2의 값이 4고 x 플러스 1이 1인 경우는 x가 0이 되고 y는 3이 되네. 그럼 이 경우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지. x가 양의 정수가 안 되니까. 따라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 y의 순서쌍은 3,3이랑 그리고 1,4다. 되겠지? 일단 다항 방정식으로 바꾸고자 양변에 x, y를 곱해준다. x, y를 곱해주면 주어진 방정식은 변수 2개에 방정식 1개, 부정 방정식이다.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정식이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데? 아, 인수분해를 해서 순서쌍을 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인수분해를 해서 순서쌍을 구해서 만족시켜주는 양의 정수 x, y를 골라준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부정방정식 기본 문제. 아니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 그리고 책상 남았던 거. 선생님 책상. 아 진짜? 그게 있어? 무슨 소리야? 주로 있지? 하루에 당연히 없어. 안 들고 있나? 그래서 안 들고 이거 좀 파란색 진짜 안 들고. 그럼 여기 약간 모르네. 이거 카메라 위치를 다음 시간에 바꿔줘. 이거 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503번. 자,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될 것 같네. 자, 일단 양변에 몇을 곱할까? 그치?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수가 정수인 게 좋지. 그래서 개수를 또 정수로 만들어주고자
9AB를 곱해볼게. 9AB. 그치? 자, 9AB 곱해주면 좌변은 9B 더하기 9A, 우변은 2AB 나오지.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변수 2개에 방정식 1개, 자연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얘도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해서 순서상 구한다. 자, 일단 좌변의 식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AB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B가 0이고, 자, 일단 이 둘을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 자, A로 묶어주면 2B 마이너스 9. 자, 인수분해가 되려면 뒤에서 누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2B 빼기 9가 등장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억지로 만든다. 자, 2를 곱해주고 2B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2를 곱해주고 2를 곱했으니까 2로 나눠줘야지. 그치? 자, 그리고 2B 빼기 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빼준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좌변에다가 2분의 81을 더해준 거지. 그치? 그 우변에도 동일하게 2분의 81을 더해줘야지만 이 등식이 유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러면 2B-9 곱하기 A-2분의 9가 2분의 81 나오지. 여기까지 되니?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오면 순서상 구하는데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양변에 몇을 곱해준다? 2를 곱해준다. 양변에 2를 곱해서 개수를 전부 다 뭘로 만든다? 정수로 만든다. 양변에 2 곱해주면 2B-9 곱하기 2A 빼기 9가 81. 이게 됐지, 그치? 자,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8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1 곱하기 81, 3 곱하기 27, 9 곱하기 9, 그리고 27 곱하기 3, 81 곱하기 1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1 곱하기 마이너스 1.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자, 근데 A, B는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웬만하면 음수인 경우는 다 날라가는데, 그럼 요걸 만족시켜주는 A, B의 순서상을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한 A 플러스 B의 값도 구할 수 있지. 그 중에 가장 큰 게 라지 N이고 가장 작은 게 스몰 N이야. 이러면 끝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인수분해 하는 게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근데 어쨌든 이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개수를 정수로 만들고자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리. 이거 원래 쉬는 날인가? 수성이 날은? 아니지, 빨간 날 아니지. 근데 오늘 그 오전에 하남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 무슨 날인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506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고,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근이
정수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m 값을 찾아볼게. 어떻게 풀이반응 잡은지 알겠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직접 구한 뒤에 그 두 분이 정수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m 값을 찾아보겠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 근해공식 써야겠지. 자, 그러면 m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네. 맞지? 자, 문제에서 m이 이미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요 m 플러스 2는 정수지.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제곱수로만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럼 정수 될 수 있겠네. 자, 일단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빼기 2가 제곱수가 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지, 그치? 자, 근데 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빼기 2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에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의 위의 점 x좌표가 m일 때의 y좌표다. x좌표가 m일 때의 y좌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맞지? 자, 요 이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위로 블록하고 추계 방정식의 x는 2가 나오지. 자, 그리고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자,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2가 나오네.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빼기 2는 어쨌든 요 이차 함수의 y좌표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의 값을 생각해주면 얼마가 가능하다? 1이랑 1의 제곱이랑 0의 제곱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m 값이 정수가 안 나오겠지. 인수분해 안 되지. 그 m 값 정수 안 나오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안 된다. 몇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 1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 아니. 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의 값이 1이고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의 값이 0 나오지. 자,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n-1 곱하기 n-3이 0이니까 가능한 m의 값이 1, 3 나오네. 그럼 모든 m의 값의 합 얼마다? 4다. 직접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m 값을 찾겠다 라고 풀이 방향을 잡아주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근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제곱수만 되면 되지. 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2의 값이 제곱수가 되면 된다. 자, 근데 요 값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에서 x좌표가 m일 때의 y좌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일단 최대값이 2가 나오는데 자, 얘는 2차 함수의 y좌표니까 최대값이 2기 때문에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2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수를 신경 써주면 가능한 경우가 1이랑 0밖에 없다.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m값이 정수로 안 나오지. 그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얘가 1일 때만 신경 써주면 된다. 얘가 1일 때 m값을 찾아주면 1, 3으로 정수값으로 나와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해주면 1 플러스 3에서 4가 나오겠네. 네,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 유형 13번이랑 내가 비교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지. 유형 13번은 요 x계수의 m의 차수랑 상수항의 m의 차수가 다 서로 차수가 같아서
부정방정식 형태로 풀어내줄 수가 있었지, 그지? 얘는 차수가 서로 달라서 동일하게 풀었을 때 복잡하게 나왔다. 그래서 풀이 방법을 틀었었지. 이렇게. 자, 513번까지만 하고 쉽게 부정방정식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도 변수 2개에 방정식 1개, 부정방정식. 얘는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이다. 자, 일단 이 주어진 방정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y-1x 자,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돼.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얘를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간주를 해볼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해볼게.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뭐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 자, 얘가 뭐를 의미해? 변수를 의미하지. x를 변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이런 말이겠지. 그럼 y는 뭐 취급한다? 함수 취급한다. 맞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실수 xy가 이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지. 그럼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지. 따라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4 곱하기 y-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y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y 제곱 빼기 12y 그 다음에 얼마지? 빼기 6 빼기 6이 0 이상 나오고 자,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상 나오고 그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 나오지. 자, 근데 문제에서 y도 실수라고 했지. y가 실수니까 y 플러스 1도 실수고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자, 그럼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상이면서 0 이하의 값이지 0밖에 안 되네. 그래서 실수 y의 값은 빼기 1 나온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자,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은 0 이렇게 정리되고 자, 그럼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나와서 실수 x의 값이 2 나오겠네. 그치? 따라서 자,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x 빼기 y의 값은 3 나온다. 자, 먼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해주고 주어진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해주면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상황이지. 따라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풀어주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x값도 보여진다. 이런 문제. 여기 해석만 잘하면 된다. 해석만. 얘는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쉬는 시간? 잠깐만.